지금부터 이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 우리가 223페이지 잠깐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에 대한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네 번째 줄에 한글 맞춤법의 개념하고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갖다가 위해서 최소한 기준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이렇게 맞는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굳이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밑에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에 대한 측면도 보게 되면은 우선은 거기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글쓰기는 글쓴이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고, 그다음 동시에 글쓴이와 독자가 소통하는 상호작용의 이러한 그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좀 봐도록 할게요. 자, 우리 234페이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내용 쪽을 갖다 본다면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거기서 비가 오니 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가 오니 핀다. 그런데 소리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비가 오니 그리고 핀다라고 하는 이 형태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의 이러한 소리 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지금 소리대로 그대로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 바로 뭐에 대해 쓴다? 소리대로 쓴다 라고 하는 측면. 그죠? 요걸 갖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꽃에 대한 개념을 갖다 얘기했을 때 뒤에다가 조사 이를 갖다 넣는다든지, 그죠? 혹은 아니면은 자, 이렇게 또 보조사 만을 갖다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꽃이가 되고요. 꽃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가 돼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꽃이 혹은 꽃만 하는 것처럼 소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대로 쓰게 되면은 의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뭐한다? 어법에 맞도록 쓴다는 것은 원래의 이러한 형태대로 쓴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원형을 갖다가 밝혀 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소리대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두 가지. 근데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 자체는 단어의 무엇을 의미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측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항 보게 되면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는 분명히 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단어를 갖다가 기본으로 띄어쓴다는 측면. 하지만 그 단어에 있어서 자, 밑에 나와 있듯이 단어에는 조사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조사는 띄어쓰는 것이 아니라 붙여 쓴다는 개념, 그죠? 대신에 의존명사는 띄우고 조사는 붙인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기억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35페이지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형태에 관한 건 나와져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나는 점심을 먹어 배가 부르다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자, 먹다 할 때 이때 자, 어라고 하는 것이 붙었을 때 이때 먹어 하고 먹어라는 이런 소리 나는 개념하고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간과 어미 구별하는데 구별 적는다라고요. 자, 그래서 뭐 같은 경우는 먹어로 발음되지만 어간 먹에다가 어미 어를 붙여서 자, 이렇게 형태가 밝혀 적는다라는 측면. 그래서 두 용언이 어울려서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에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래 뜻에서 멀어졌다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요. 지금 현재 용언이 한 줄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됐을 때 이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본래의 모습을 갖다 그대로 밝혀 적는다는 측면, 그죠? 자, 그래서 본래 원형을 이렇게 밝혀 적는 측면, 그죠? 그런데 의미가 변화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리 나는데 이렇게 쓴다는 측면,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거기에 앞말의 뜻이 유리되고 넘어지다, 흩어지다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자, 넘어지다 혹은 아니면 흩어지다 같은 경우 원래 기본형 자체가 넘다이죠. 얘는 흩다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뭐 어지다, 뭐뭐 어지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어미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 바로 어떻게 지금 현재 넘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 이거는 근래 의미 그대로 갖다가 이거는 쓰고 있습니다. 그죠? 무언가를 넘는데 걸려서 넘어지는, 그 다음에 흩어지다 같은 경우도 흩다, 뭔가를 갖다 막 모여있는 것을 뿌리는 이러한 상황 되는 거. 근데 둘 다 원형이 원래 의미 자체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밑에 드러나다 라고 하는, 드러나다 같은 경우는 들다에 여기에 뭐뭐 어지다 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뭐뭐 나다, 미안해요, 라고 하는 바로 이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는 바로 어떻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들다라는 건 뭔가 들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보이지 않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상황이란 의미로 이렇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다라는 것이 됐다는 거죠. 사라지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원래는 살다 라는 거에 뭐뭐 이것도 지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게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도 살다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의미가 변화된 것들은 다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쓴다 라고 하는 측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다라는 것을 갖다 거기에 명사형 어미, 자, 전미사 이렇게 미음을 붙이게 되면 그때는 지금 현재 명사가 된 거, 그 다음 길이에 있어서 길다라는 거에다 이라는 역시 또 이렇게 그 접사를 붙여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원래 형태대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용언의 어간에 이나 혹은 미음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이나 시 붙어서 부사가 된 거, 이런 것들은 본래의 이러한 형태 모양을 적는다는 거. 명사 다듬이, 믿음, 많이, 익히, 뭐 다듬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다듬다라는 거에다가 이가 이렇게 붙은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믿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믿다 라는 거에다가 이라는 것이 붙어서 둘 다 명사가 된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같은 경우는 많다 라는 거에다가 이가 붙어서 역시 이루어진 것이고, 익히 같은 경우는 익다 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히가 붙어서 이것들은 부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19항 어간에 이나 음이부터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 부사로 된 것들은 원형을 밝혀 쓴다는 측면, 네, 기억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자, 뭐가 된다?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고 하는 측면. 자, 다시 말한다면 거기에서 위에 얘가 곧곧, 낱낱, 산발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이가 붙어가지고 원래의 그냥 그 명사의 원형을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거. 밑에도 보시면은 곳곳, 이곳저곳이라는 의미를 지는데요. 근데 곳곳이 하면 곳곳마다의 의미로 바뀌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낱낱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운데 하나하나 뜻인데, 낱낱이 하면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자, 그 다음에 산발 하면 세 개의 발 하는 이러한 산발이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산발이는 이렇게 둥근 쇠의 테두리에 발이 세 개 달린 가일륨 기구를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곳곳, 낱낱, 산발 모두 명사인데 이를 붙여도 다 명사가 됐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냥 원래 있는 형태 그대로 갖다 쓴다는 측면, 그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30항에 들어있는 사이시옷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이시옷이라는 것 자체는 거기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 사이시옷을 덧붙이려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자, 이 자체는 사이 소리가 어쨌든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 소리 자체가 들어있는데 이 사이 소리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바로 합성어가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어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어떠한 상황?
앞에는 무조건 모음이 나와야 돼요. 앞에는 무조건 모음이 있어야지. 왜? 모음 밑에다가 바로 뭘 붙이니까 사이시옷을 붙이게 되는 거니까. 그럼 모음 뒤에 나오는 뭐가 예사 소리가 뭘로 돼요? 바로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거 자체가 된 소리. 자, 바로 이런 된 소리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요 자체가. 그래서 된 소리가 되는 경우에 아무 의미 없는데 이렇게 된 소리. 왜냐하면 우리 알죠? 된 소리가 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된 소리가 되려면 앞에 그드부가 오든지 혹은 아니면은 앞에 어떠한 그 용언의 어간에 니은 미음에 이러한 그 받침이 오든지 아니면 관형사형 어미 리을 을이 오든지 혹은 아니면 한자음 리을이 이렇게 받침 뒤에 오든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사 소리가 바로 어떻게 된 소리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또 하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아까도 계속 말해요. 모음인 경우에요. 모음인데 첫 소리가 바로 뭐가 이루어져요? 첫 소리가 이렇게 니은이나 미음이 이렇게 있는 경우를 갖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하고 몸이 이렇게 만났다 할 때 근데 이하고 몸이 만났는데 발음하면 뭐가 돼요? 우리는 인 몸이라고 해서 여기에 바로 어떤 니은이라는 요 소리가 갑자기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모음 밑에 바로 뭐가 니은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요 자리에다가 사이시옷을 넣어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번엔 모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모음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모음하고 모음이 만났는데 특이하게 바로 어떻게 이런 경우죠. 자, 이때는 깨하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만났다. 그런데 깨하고 잎이 만나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소리가 이때는 깻잎이라는 이러한 소리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은 모음 밑에 동성에 니은이 오게 되겠고요. 모음 초성이 어떻게 니은이 이렇게 오는 경우를 갖다 말하는 거죠. 니은 니은이 오는 이런 경우에 바로 어떻게 사이시옷을 어느 자리에 요 바로 밑에 종성 받침에 넣어준다 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이시옷이 이루어지는데 사이시옷이 이루어지는 합성어가 먼저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합성어이면서도 어떻게 분명히 양쪽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고유어가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측면.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밑에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자 지금 보시면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이시옷은 두 명사가 결합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붙는데 결합하는 두 명사 중에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고 앞단어에 이러한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라는 측면. 자 아까 그 말씀드린 얘기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끝날 때 자 이렇게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이렇게 사이시옷을 붙여서 적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소리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될 때 이렇게 앞에 모음 밑에 니은이 그리고 뒤에 이렇게 니은 니은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꼭지점 같은 경우는 꼭지에다가 점이 있는데 이때 점은 한자예요. 하지만 꼭지가 이건 고유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점 하는데 점이라는 것으로 발음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 밑에다 어떻게 사이시옷을 넣어줬다는 측면. 자 빗물 같은 경우는 비하고 물이 만났어요. 근데 비하고 물 만났는데 발음하면 빗물 해서 비 밑에 니은 소리가 덧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이 소리. 그 다음에 뒷일 같은 경우는 뒤하고 일이 만났는데 발음하면은 뒷일 해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넣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갖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자어끼리는 결합할 수 없지만 한자어끼리 결합하는 것 중에 6개는 허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뭐 있었어요? 바로 거기는 곡간, 오른편에 보시면 곡간, 착간, 퇴간, 그 다음에 색방, 숫자, 횟수 해서 이 6가지. 얘네들은 사이시옷으로 이거는 활용을 한다. 대신에 한자끼리 결합은 모두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5항에 대한 측면입니다. 보니까 어간에 외로 끝나는 말이 어미, 어나, 어시 결합됐을 때 외나 웻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잘 알 거예요. 됐다는 되다의 어간 되에다가 어미, 어시 결합돼서 되, 어시 됐고 그 다음에 되, 어시 줄어서 됐이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측면. 그래서 저 아이들 좀 봐에서 봐는 보아의 준말인데 이때 보다의 어간 보에다가 어미 아가 붙어서 준 말대로 바로 이렇게 적게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처럼 모음 오나 우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나 어가 붙어서 와나 워로 줄어든 것은 뭘로? 이렇게 와라 워로 이렇게 적는다라는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밑에 뭐 이렇게 그 35항 모음 오, 우 끝난 어간에 아, 어 혹은 앗, 엇 이렇게 어울려서 와, 워, 왓, 왓으로 될 적에는 그대로 준대로 적는 현상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노아가 놔로 줄 적엔 준대로 이렇게 적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그건 축약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237페이지 그러면 들어가서 예로 나온 것들 좀 몇 가지 볼게요. 바다가, 네, 이거는 소리로 적은 거고, 넓다, 이거는 어법에 맞게 적은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2번에는 이 길로 가면 우리 집까지 한참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돌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에다가 뭐뭐 아 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쓰인 거죠. 그런데 돌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와 돌아가다는 의미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형대로 쓴다는 측면. 자, 더듬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형이 더듬다이죠. 거기에 이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지금 뭔가 더듬이라는 말 자체와 지금 의미가 서로 원형을 그대로 갖다가 밝혀 쓰는 경우죠. 요거 자체도. 왜냐하면 요거 자체 보면은 더듬. 자, 이쪽에 쓸게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 형태대로 쓰냐 아니면 소유대로 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걸 갖다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돌아가다 같은 경우도 미리 한번 좀 다시 얘기해 준다면 자, 이 자체는 원래는 돌다에다가 뭐뭐 아 가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원래 의미하고 이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의미하고 지금 이제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것은 15항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더듬이 같은 경우는 더듬다라는 여기에다가 바로 어떻게 끝에 뭐뭐이라고 하는 이런 어미가 붙었어요. 자, 명사형이 붙었는데 이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이 더듬이. 다시 말하면 뭐가 된다? 뒤에 이렇게 명사형 어미를 갖다 이렇게 붙였을 때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원래 형태에 따라 적는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이건 19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쇠어야 했는데 요거 자체는 바람을 갖다가 쇠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뭐어를 갖다 덧붙였어요. 그래서 요게 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갖다가 지금 쓰게 된 거죠. 쇠어야라고 하는 미안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는 쇠에다가 왜라는 거에 어를 갖다 붙여서 쇠라고 하는 의미로 됐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어를 썼네요. 미안해요. 쇠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분명히 말은 그대로 준대로 적어야 된다는 바로 앞에서 우리 봤었던 35항 바로 그 축약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축약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잇몸 나왔어요. 네. 사이시옷에 대한 측면 몇 번째 잇몸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콧구멍 나왔어요. 코하고 구멍이에요. 자, 그러면 콧구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예사소리가 된 소리 되는 거. 나뭇잎이 나왔어요. 우하고 이예요. 네, 역시 모음 되는 요건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수돗물이에요. 오하고 미음 나왔죠? 오에다가 뒤에 미음 나오는 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대가가 있습니다. 자, 대가는 둘 다 한자예요. 한자는 쓸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소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먼저 우리말의 발음을 표기할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알쏭달쏭 보면서 해보자고 했는데요.
자, 깍두기가 나왔고 듬뿍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 뭐 굉장히 그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말 예사소리 그드브스즈 일정한 환경의 된소리 끄뜨브스즈로 발음된 된소리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깍두기 또한 여기도 깍두기로 발음되지만 그 받침 뒤에 오는 드로 된소리 없지 않고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단어 안에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는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된소리가 되는 경우 크게 네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네 가지의 경우에 이제 된소리를 적는 것이고 지금 같이 보게 되면은 기역 받침 뒤에 지금 이제 깍두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 한마디로 예사소리가 일정한 환경에서 그냥 여기서 끄트프스즈로 발음되는 된소리 현상 같은 경우 이때는 표기에 반영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알겠죠? 그러니까 발음은 하되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제외하고 한 단어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있었어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적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는 오빠나 거꾸로 하는 경우처럼 오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현재 사실은 뭐 어떠한 까닭이 없어요. 그죠? 앞에 사이쇼시 있는 측면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된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는다고요? 거꾸로도 바로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앞에 사이소리도 없고 그렇다면 종성 받침이 없는 건데 그대로 끄라는 된소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나의 이러한 그 된소리로 적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것 또한 생각해야죠. 쌤, 방금 전에도 모음 뒤에 예사소리는 된소리를 적는다면서요. 아, 그거는 그랬잖아요. 어떻게? 합성어일 때라고요. 근데 오빠나 뭐 거꾸로는 합성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받침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 날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해 적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밑에 이렇게 짭짤한과 짭, 그러면 짤과 같이 한 단어 안에 같은 이렇게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같은 글자로 적어준다 해서 똑딱똑딱 눅눅하다 등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똑딱똑딱 같은 경우는 뜨라는 이런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눅눅도 느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음절이 계속 겹쳐나게 되면은 그것을 같이 이렇게 글자로 적어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된소리 반영하는 경우에는 다시요. 위에 두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는 경우 아무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적어준다는 측면 그 다음에 받침 느르 무응 하는 경우 듬뿍 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된소리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냥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단어 안에서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이때도 된소리를 적어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밑에 된소리가 나타나는 환경 간단하게 적혀 있네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재율, 외형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잘 아시죠? 앞에 보면은 종성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응을, 종성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리을을 보는 것처럼 얘기해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옆에 써 있는 것은 연유윤이, 혹은 야려, 예류, 류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첫머리의 두음 법칙에 대한 측면. 그래서 여자, 예의, 남녀, 혼례 이렇게 첫머리에 올 때는 빠지거나 혹은 아니면 교체를 해주는 것이고 뒤에 이렇게 올 때는 원형 그대로 갖다 적는다라고 하는 두음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열율은 뭐한다? 앞에 종성 니은 받침이 오면은 열율처럼 이렇게 오고 니은이 아닌 받침 뒤에 오게 되면 열율로 적는다는 거.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연습해 볼까요? 4번에 법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성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얘는 뒷말의 예사소리 시옷이 받침 비읍 때문에 된소리가 납니다. 그죠? 뭔지 아시죠?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는 된소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된소리는 되지만 어떻습니까? 이건 된소리라는 된소리 법칙에 의해서 되는 측면은 분명히 이건 소리 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된다고요. 대신에 소리만 그렇게 된소리를 할 뿐이지 원형을 그대로 밝혀 쓴다고요. 그래서 법석이 돼야 되죠. 근데 뭉둥그려라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 우리 앞쪽에서
자, 받침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 뜬금없이 된소리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네, 그대로 쓰라고요. 그래서 뭉뚱그려 라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도가 있는데요. 자, 알다시피 니은이 초성이 오게 되면은 이나 여, 다시 말하면 니냐, 년, 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초성 니은을 갖다가 이응으로 고쳐주라는, 빼주라는 측면. 그래서 연도, 바로 두음 법칙에 대한 측면. 씁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알다시피 스라는 똑같은 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대로 그걸 반영해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씁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한 단어 안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즈, 그드브스 즈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소리가 난 경우에는 소리는 그렇지만 반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갑자기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통화량이 나왔는데요.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니은 받침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량 그대로 갖다 써주라 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죠? 자, 그 얘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그 얘기인 것 같네. 통화량은 그거 바로 두음 법칙에 대한 측면, 그죠?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절뚝거리다라고 나왔는데요. 이때 아까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 느르 아니 그 노란 양말 바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자 중성 받침 뒤에는 어떻게 된 소리를 쓰라고요. 그죠? 절뚝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시청률 나와 있습니다. 네, 니은 받침 뒤에 오면 률로 이렇게 니은 받침이 아닌 것이 올 때 률로 적는다는 거. 그래서 시청률이 되는 측면. 예.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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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거 자체는 쓱싹 쓱싹이 맞죠? 앞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한 단어 안에 같은 음이 반복돼 나올 때는 그대로 갖다 적는다고요. 그죠? 그게 쓱싹 쓱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띄어쓰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저기까지가 나왔는데요. 뭐뭐까지는 요거는 조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붙여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우리말에는 단어를 띄어쓰기에 이러한 기본 단위로 삼아 단어별로 띄어를 쓴다. 근데 조사는 단어지만 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앞말에 붙여 쓴다는 개념. 요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뭐뭐까지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을 나타낸 조사니까 저기까지와 같이 앞말에 붙여 쓴다는 거. 여기에서부터 뭐뭐에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부사격 조사죠. 거기에부터라는 보조사가 붙었어요. 이런 경우에 바로 둘 조사가 겹쳐서 붙일 수도 있다는 측면. 다치기 밖에라고 했는데 다치기라고 해서 이건 다치다의 다치기라고 해서 명사형 어미가 붙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뭐 밖에라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어미와 조사는 붙였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사는 어떻게 앞말에 붙여 쓴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5분 만에 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자,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5분 할 때 이것은 숫자의 이런 그 개념이지만 문제는 이 분이 무엇인지를 갖다 우리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분이라는 게 바로 뭐다? 얘가 단위성 의존 명사다. 이렇게 단위성 의존 명사가 올 때는 어떻게 앞말을 띄워 쓴다라는 개념, 그죠? 요걸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만은요? 네, 그 뒤에는 뭐뭐만이라는 이 측면도 뭐예요? 얘는 의존 명사로 이렇게 쓰이는 놈이기 때문에 이것을 띄워준다라는 거, 그죠? 대신에 5분만 에라는 그 뒤에 에는 얘는 뭐예요? 얘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이 기대어 쓰이지만 이렇게 명사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므로 앞말에 띄었습니다. 5분 만에 많은 시간이 얼마나 계속되었다라는 의미의 의존명사이므로 이런 거 기억 잘 해주세요. 많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존명사라는 거. 자, 그래서 계속되었다는 의미의 의존명사니까 앞말과 띄어쓰고 그러나 밥만 먹는다의 많은 체언 뒤에 한정의 의미를 나타낸 조사니까 앞말과 붙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의존명사이면서도 조사인 것과 비슷한 개념을 지닌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존명사에서 보게 되면은 저쪽 밑에 어휘풀이로 나와 있듯이 뭐뭐 것, 뭐뭐 따름, 그다음 뭐뭐 뿐, 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존명사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시면 이렇게 의처럼 의존명사, 조사, 어미, 접사 등에는 서로 형태가 같거나 비슷한 것들이 있으므로 띄어쓰기를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띄어 써주고요. 5분에서 분은 시간을 세는 단위니까 앞말과 띄어 쓴다는 개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단위성 의존 명사는 분명히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한 개, 한 대, 한 벌, 10살 이런 것처럼 바로 단위를 나타내는 것들은 띄어 써준다라는 개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7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나는 동생보다 일찍 학교에 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은 역시 주어고요. 동생보다 할 때 무엇보다라는 건 비교부사격 조사죠. 그럼 붙였습니다. 일찍 학교에 간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그가 노력한 만큼 했는데 만큼이 보면 앞에 노력한이라는 거에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력 원래는 하다예요. 거기에 니은 얘가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얘가 관형사형 어미로 이렇게 쓰였죠. 그죠? 그럼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다는 건 그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그 뒤에는 의존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한 띄우고 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 그 앞에 지금처럼 관형사형 어미가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이라는 그 모습일 것 같아요. 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랄 뿐이다. 자, 바랄 뿐이다도 똑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바라다라는 거에 뭐뭐 리을 역시 얘도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이거 뒤에 뭐뭐 뿐이 왔고요. 근데 뒤에도 뭐뭐이다 라는 게 와 있어요. 얘가 바로 누다. 얘가 바로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앞말이 누구이니까 이는 바깥에 바로 이것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 명사에 붙이니까 여기는 띄워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사가 보면 어미에도 뭐 조사에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예쁘는 조사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관형사형 어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요? 네, 관형어니까 관형어 뒤에는 무조건 띄워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네,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 여러 번이에요. 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라는 것 자체가 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번이 이게 단위성 의존 명사라는 것 자체가 이것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외워두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그 물에 손을 담그자 손이 얼음장 같이 뭐뭐 같이 나왔어요. 자, 역시 같이라는 것 자체도 얘도 조사로 쓰이고 있는 놈입니다. 자, 요거 기억 하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까요? 줄넘기를 시작한 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역시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작하다라는 여기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띄우고 뒤에 있는 지는 바로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틀째다. 네, 이틀째 할 때 보면은 이틀하고 째예요. 자, 요 째가 바로 뭐가 돼요? 앞에 수의 개념 나왔고 요거 자체가 단위성 의존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준다? 띄워준다. 이 얘기인 거죠. 자, 벌써 몸이 가볍다라고 했고요. 나는 나대로 뭐뭐대로 자 라고 하는 요 보조사입니다. 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중인데 할 때 운동 중 뭐뭐 하는 중이란 뜻이에요. 요거 자체가 그러면 앞에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명사지만 이 안에서 하는 역할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띄우고 중이라고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인데 같이 할래? 난 너무 피곤해서 줄넘기는 커녕이라고 돼 있어요. 줄넘기는 커녕이라고 돼 있는데 쌤 여기서 줄넘기는 할 때 는은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가 아닌가요?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줄넘기가 바로 뭐예요? 줄넘기가 이게 명사예요. 그럼 뭐뭐는이란 얘는 보조사죠. 그럼 보조사니까 뒤에 나오는 커녕이라는 것 자체는 얘가 지금 현재 이게 의존명사가 될지 아니면 조사가 될지는 이건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커녕은 앞에 보조사에 붙은 바로 뭐가 돼요? 얘는 조사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넘기는 커녕을 갖다 붙여서 얘는 조사의 일하는 의미로 기억하셔야 돼요. 커녕은 역시 보조사예요. 이거 자체도 앉아있는 것도 힘드는데 라고 돼 있어요. 니은데 라고 돼 있는데 이 니은데 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의존명사에 쓰입니다.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은요, 거기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밑에 니은대가 들어있는 이러한 힘든 대 같은 경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유의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은대라는 요 자체가 보면 하나의 힘들다라고 하는, 보면은 거기에 힘들다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니은 대가 붙어서 여기에 바로 이 다가 빠지고 요 자리에 바로 들어온 이란 어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할게요. 자, 그래서 힘든데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안 되다 안 되다 할 때 이때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사람이 훌륭하게 이렇게 되지 못하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근심이나 병 따위 얼굴이 마음이 상하다. 뜻을 나타낼 때는 안 되다 라고 하는 붙여 쓴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안 돼와 같이 아니 뒤에 오는 동사인 되다를 꾸밀 때는 띄어 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아니 뭐기 때문에 관형어의 역할하기 때문에 띄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부사 아닌 경우에 대한 측면이라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정의 뜻을 나타내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아니의 준말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바로 안 벌고 안 쓰다. 그러니까 아니 벌고 아니 쓰다. 그래서 안을 아니로 고칠 수가 있으면 띄워 쓰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안 춥다. 아니 춥다. 그 다음에 비가 안 온다. 아니 온다.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난다, 아니 만난다. 그 다음 안 먹고 살 수 없다 해서 아니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밑에 집중이 되지 않아 간식을 먹으려 잠시 쉬었고요. 다시 숙제를 시작하려는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했대요. 당장 청소를 안 하면 아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거는 띄워줘야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하고 싶으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 됐다. 아니 됐다. 이 아니 됐다는 말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안 됐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면 청소를 아니 한다면 그래서 아니 하다 그냥 하다 이런 개념. 근데 여기 내가 봐도 안 됐다. 요거의 개념은 아니 됐다 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의미가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활동에 대한 거 문제가 간단하게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 활동 2 쪽 넘어가서 한글 맞춤법 실제 연습을 다시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달맞이가 나와 있어요. 달맞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보면은 닮았다라는 개념이죠. 맞다라는 거에 이가 붙었어요. 그럼 이때 이나 이런 것이 붙어서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잖아요. 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써준다. 원형을 밝게 쓴다고 했습니다. 자, 동생을 앉은 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앉다라는 거에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채는 뭐가 됩니까? 의존명사가 되죠? 띄워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대0. 네, 당연히 여기서 3대0 할 때 두 말을 이어줄 때는 띄워주는 겁니다. 요 자체가.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따가 할게와 할게가 있는데 우리 대충 리을게라는 말은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을게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리을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만난 그 사람은 말을 잘 하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드라와 더라가 있는데요. 대충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과거의 선어 발음이 더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백분율, 네, 당연히 니은이 앞에 있으면은 그때 뒤에 율이 온다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말 이어주는 개념에 대해서 오른쪽에 지식이 잠깐 있습니다. 겸, 내지, 및 등등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겸, 내지, 및 이런 것들 나면 무조건 띄워줍니다. 등등도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띄워준다는 거. 요걸 갖다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라디오 나오는 이 얘기 가지고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거기 잘못된 걸 고쳐보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뭐 쭉 나오고 거기에 그냥 답만 빨리 볼게요. 몹시, 네, 몹시. 이건 딱 봐도 몹시 아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에 대한 개념, 자, 요걸 갖다가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발음은 몹시가 되지만 표시는 그냥 몹시라고 아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등굣길 하고 있습니다. 자, 등굣길은 등교가 한자예요. 근데 길이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길도라는 한자가 따로 있었나요? 그죠? 그럼 길은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등교하고 길이 만나 합성어가 됐어요. 합성어가 됐는데 그때 얘 보게 되면은 잠깐 볼게요. 등교하고 길이 이렇게 됐는데 발음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길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제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돼버렸죠. 그럼 여기에 뭘 넣어준다? 시옷을 이렇게 넣어준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 얘기를 갖다 한 겁니다. 많이가 나왔어요. 자, 요 많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다에다가 이라는 것이 결합된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다에다가 빠지고 이가 돼서 요거 자체가 많이, 얘는 지금 부사거든요. 이렇게 이나 시가 붙어서 부사가 될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없어요 같은 경우 있습니다. 없어요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때는 이 없다라고 하는 이란 말인데요. 근데 여기에 뭐뭐 어요가 이렇게 붙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럴 때는 요원의 어간과 어미는 분명히 나눠서 분리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없어요 됩니다. 해소될까라고 했는데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뭐였어요? 돼라는 것이 되려면 이거는 돼 플러스 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소될까라고 써야 되죠. 그죠? 자, 쓰는데 같은 경우 여기서도 쓰다예요. 쓰다에다가 뭐뭐는이라는 게 와서 반영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나온 대 같은 경우는 뭐가 돼야 돼요? 의존 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띄워준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밑에 또 역시 예시답에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자쌤에 보시면 거기 니은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 니은대가 있었는데, 니은대와 의존명사 대는 문법적 의미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 대 뒤에 격조사를 붙여보렵니다. 대가 의존명사로 쓰는 경우에 격조사가 이렇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명사 뒤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네가 무엇인데 그런 소리를 하니 할 때 네가 무엇인데 라고 해서 이런 애가 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데에 며칠이 걸렸다 하는 것처럼 애라는 것이 붙어도 이런 일을 하는 데에 해서 말이 의미가 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뭐가 된다? 이때는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대가 명사, 의존 명사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걸 갖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3번 쪽 가면은요. 여기에서는 2의 글쓴이 해주고 싶은 조언,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 괄호 3번에 대한 것도 요거는 된 것 같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요거 틀린 거 고치는 거 기억나시죠? 고깃집 나와 있어요. 고기하고 집인데 둘이 만나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때 고기하고 집이 만났는데 얘가 집이라고 발음이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 뭘 넣어줘요? 시옷을 넣어줘야 되죠. 사이 시옷을. 자, 그 다음에 선율이 나왔어요. 네, 당연히 앞에 선 할 때 니은이 있어요.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율이 온다는 거. 그죠? 이 얘기했습니다. 남녀노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남여 할 때 이때 여가 계집 여자인데 여자여라고 하죠. 요즘은 미안해요. 자, 그런데 요 여자가 왔는데 이것은 초성에 올 때는 여지만 근데 뒤에 올 때는 여로 그대로 쓰는 거죠. 부음 법칙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피부가 돼요 할 때도 보면은 이때 돼요는 사실은 돼어요. 자, 이게 바로 옳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돼어요 하니까 이때 이게 합쳐져서 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곱슬이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곱슬 할 때 보게 되면은 기역과 시옷이 연결돼요. 그럼 곱슬 표현 되더라도 똑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 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의미 아니니까 그대로 곱슬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밋밋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밋밋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역시 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날 때만 밑에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밑에 시옷을 갖다 썼다라는 측면입니다. 옷다리는 할 때 이거는 다리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옷을 다리다 할 때 우리 보면은 달이다와 그 다음에 다리다 요거의 차이가 있죠. 다리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액체를 갖다가 졸여서 이루어지는 약 같은 것들을 다리는 거 그때 쓰이는 표현이고요. 다리다라는 것이 구겨져 있는 것을 펴는 평평하게 펴는 그게 바로 다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옷 다리입니다라고 해야죠. 만둣국 네 만두하고 국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뒤에 국이라는 게 되니까 사이시온 넣어준다는 거고요. 공사 중 네 중이라는 것은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띄워줘야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자, 이거는 어긋난 사례를 조사해보자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뭐 상관없는 거고요. 또 다른 한눈에 보기, 자, 한눈에 보기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중간에 제가 요 의존명사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요걸 갖다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